자,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영상이죠. 이제 실제로는 방금 전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보다 일주일 먼저 계약한 3학년들 수업 영상을 몇 번 찍었다고 처음 찍는 거에 비해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3학년들 영상 찍어놓은 거 보니까 카메라도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고 이게 막 눈동자가 막 방황하고 그러던데, 자, 아무튼 지금은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됐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카메라만 보고 수업을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듯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아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의 벚꽃은 활짝 폈고요. 이런 꽃이 머지않아 질 걸 잘 알기 때문에 4월 며칠이지? 4일인가? 5일인가? 5일인가 보네요. 4월 5일 날 새벽에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25층에 올라가서 새벽 한 4시 50분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중에 중간에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따끈따끈한 우리 학교 벚꽃 사진이거든요. 잠깐 보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국 지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국 지리를 포함해서 사회탐구 과목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교사고 지리 교사인데, 지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왕이면 학생들이 지리 공부를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리하고는 뭐 조금 상관이 없긴 하지만 들어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일 테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하면서 또는 3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하면서 인정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것만은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초보라는 사실. 자, 여러분들 지리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도 지리가 조금 나와요. 중학교 때도 나오고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도 지리를 조금은 배우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겠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내용도 깊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사실 한국 지리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자, 초보라는 건 당연히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초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보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해야 겸손하게 그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건 인정을 해주자.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초보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봤더니,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습이죠. 자, 예습 참 말은 좋은데, 자, 여러분들 중에 예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자, 우리 학교 학생들 말고 전국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과연 사회탐구 과목을 예습을 할까? 자,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할게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아온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왔던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는 예습하니? 예습하면 어떻게 하니? 물어봤더니 예습을 한다는 친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영어처럼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그런 과목은 당연히 예습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사회탐구 과목은 예습을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자, 이유는 되게 명확하면서도 단순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예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수업이죠. 수업이죠. 자, 수업을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과목, 그 과목 안에서 해당 단원,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기보다는 초보인 사람한테 지리 전문가가, 역사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가, 윤리 전문가가, 그리고 그런 교과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기도 하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당연히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어떤 지식을 초보인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당연히 재능,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나면 알겠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아예 포기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고 조금 의지만 있다면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알 것 같아요.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습을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모든 걸 이해하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혼자서, 물론 인강 도움 받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혼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습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굳이 예습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교육 전문가이자 교과 전문가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수업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수업을 듣고 나면 이해도가 이걸 전부 이해하는 걸 100이라 그런다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80, 90 거기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자, 수업은 잘 들어야 돼요.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복습을 하게 되죠. 복습. 자, 글자 크기를 좀 크게 썼는데 수업만큼이나 복습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을 듣고 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는 걸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시험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죠. 이때는 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복습을 어떻게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결과를 결정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 다음부터예요. 착실하게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복습을 학생들이 제대로 하기 힘들어서 결국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다시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에 있어서 초보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자. 자, 그리고 이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나면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과정을 봤더니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수업을 듣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복습을 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그날 복습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복습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빨리. 근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닥쳐가지고
또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업을 들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은 내용이나 아니면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뭐 자기가 중요하다고 표시해놨던 부분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이든지 그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봐요.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수능 특강으로 치면 이제 뒷부분에 있는 문제, 단원별로 문제 또는 기출 문제집에 있는 그 해당 단원에 있는 문제를 이제 만나죠. 근데 문제를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이용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나름 복습을 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듯이 문제풀이를 하고 채점을 해요.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게 일반적인 복습 과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선생님 지금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질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수업을 듣고 여기까지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복습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복습. 자, 그러면 복습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복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자, 복습을 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보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다시 수업을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면서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까지 막 다 받아 적고 심지어 막 그런 것도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덜 중요한 게 뭐냐, 얘는 버려도 되는 건지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거에 더 많이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야, 어떤 내용은 내가 다시 보지 않아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완벽히 내 거야, 내년에 보더라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런 내용들은 복습할 때도 그냥 쓱 넘어가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봤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머릿속에서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다는 강조 표시를 남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 되게 강조 표시를 했었어요. 얘는 중요한데 내가 금방 까먹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은 내가 지금은 살짝 오락가락 하는데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더 복습을 해주면 내 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놓고 복습할 때 당연히 집중하는 정도가 달랐죠. 됐어요? 그런 당연히 노하우, 기술들이 필요한데, 자, 이제 말은 이제 쉬워요. 그럼 과연 이제 이렇게 쉬운 말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 내 공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자, 이제 방법을 알려줄게요. 순서를 살짝 바꾸시면 돼요. 수업을 듣는 건 다 똑같은데 복습할 때 순서를 좀 바꿔보자.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수업을 듣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에 중요해요. 근데 복습을 할 때
필기한 노트나 아니면 교재를 보기보다 먼저 뭘 보면 좋냐면요. 해당 단원의 문제를 먼저 보면 좋아요. 문제를 먼저 보면 좋아요. 근데 이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요. 그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다시. 자, 이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기출문제를 보라 그랬더니 기출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대요. 기출문제가 뭔지. 자,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라 그런다면 내신 문제 아니에요? 내신 문제는 사실 개인 교사 한두 명이 이렇게 내는 거라서 문제의 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문제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중에, 모든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자, 그다음 수능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3학년들이 6월달, 9월달에 보는 평가원 문제가 있어요. 수능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죠. 우리 평가원 문제도 되게 고민 많이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3학년들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을 보통 기출문제라고 불러요. 자,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2학년 때 보는 우리가 학력평가 문제 있죠. 보통 모의고사라고 그러는데 2학년 문제는 진짜 허접하게 그지 없어요.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본다고 그럴 때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중에 수능과 평가원 문제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수능과 평가원 중요한 시험에서 다룬 거고요. 그걸 뒤집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면 분석해보면 수업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기출 문제는 보통 연도별로 최근 몇 년 거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해당 단원의 문제를 최근 2년 걸 구에다가 문제를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나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지우고 다시 쓸게.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읽고 분석을 할 때는 이게 돼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1번 문제가 있다. 그럼 이렇게 발문이 있겠죠. 발문이 있는데 어쨌든 수업을 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는데 원래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 체크를 해야 돼요. 중요한 시험에 나온 단어인데 내가 모른다. 내가 알아야 되는 단어인 거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 그것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오겠죠. 그림일 수도 있고, 그다음 글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돼요. 역시 개념이나 단어를 잘 모르겠다.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지 지문이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는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인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다, 아니면 시험 기간에만 이렇게 부랴부랴 헐레벌떡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탐구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자, 다시 말하지만 초보자 모르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금방 초보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내가 모르는 단어나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고민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과연 이 문제에서 내가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무엇을 더 알아야 될까?
무엇을 더 알아야만 내가 이 정답을 이제 찾을 수 있을까?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걸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문제에서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내가 무엇을 모르느냐. 이게 내가 복습할 때 채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복습은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발견하고 그걸 채워나가는 게 복습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 별표 해놨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든지 아니면 교재에 원래 있던 부분이라든지, 근데 여기에도 없으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질문을 해서라도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초보인 친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수업을 듣고 나서 필기한 거나 아니면 교재 내용을 나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자면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예습도 안 했어. 수업은 착실하게 들었어. 자기가 어쨌든 복습을 했어. 문제를 풀었더니 와, 문제가 다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자, 그런 친구는 뭐 참 어쩔 수 없어. 세상 어느 분야든 타고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뭐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당연히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활용해서 뭐가 중요한지, 내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뭔지 구분을 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게 복습이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나면 또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내가 정말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요? 평가는? 자, 여러분들 문제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기출문제집을 쓰잖아요.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거든요. 자, 기출문제가 최근 5년 걸 보통 담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문제를 보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고 중요한 걸 파악하는 건 2년 정도 것만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채워 넣고 내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또는 작년도 수능 특강, 또는 작년도 수능 완성. 문제는 되게 많으니까 굳이 문제를 보기 전에 왜 이걸 먼저 하려 그러느냐. 한 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순서만 바꿔줘도 그리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이 거리, 시간 거리, 이 간격을 조금만 줄여줘도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훨씬 효율이 올라가요. 자, 정말 그런지는 이제 이후 영상에서 다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 이번 영상 여기에서 끊고요. 몇 분 촬영했는지 확인하고 뭐 하나를 더 찍든 아니면 뭐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든 할게요. 자, 아무튼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랜만에 수업을 듣다 보니까 힘들 거예요. 알아요. 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